현대인들이 어디가 아프다는 거는요. 가령 예를 들면은 뭐 발바닥에 통증이 있어서 봤더니 족저근막염이다. 또뭐 다낭성 난수 증후군이다. 역류성 식도염이다. 많은 조직에서의 많은 진단명이 붙지만 전부 다 원인은 만성염증이라는 거죠. 내가 먹은 음식들에 의한 어떤 독소들, 스트레스에 의한 독소들로 인해서 한바탕 전쟁이 일어나는 이 만성염증으로 인해서 많은 다양한 진단명과 피로감과 또 노화의 과정을 보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세포 단위에서 일어나는 이런 전쟁으로 인해서 이런 증상들이 보이죠. 빨갛게 붓고요, 열감 느껴지고요, 붓고 통증이 있음을 우리는 염증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염증이 세포 단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을 이거를 느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방울방울 떨어지는 그 빗방울로 인해서 바위가 패이듯이 매일같이 일어나는 이 염증으로 인해서 결국은 우리의 세포가 매일매일 패여가면서 결국은 몸 전체가 무너지게 되는 질환으로 가게 됩니다. 염증의 끝은 암이고 당뇨고요. 또 치매고요. 폐질환이고 관절염이고 이런 질환들이 염증의 끝이라는 거죠. 가령요. 디테일하게 보면요. 만성염증과 우울증이라는 건데요. 트립토판이라는 이 아미노산이 우리 몸속에서 이렇게 기분을 좋게 하는 세로토닌으로 멜라토닌으로 만들어서 잠을 잘 자게 하는 걸로 대사가 됩니다. 그런데 내 몸의 염증 상태가 증가하게 되면요. 염증 인자가 증가하게 되면요. 이런 흥분성 신경 전달물질이 나오면서 잠을 잘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왜 불면에 시달릴까? 아무 이유가 없는데 내가 왜 우울에 시달릴까? 염증, 독소로 인한 염증을 이해하면은 그거를 우리는 치유할 수 있는 근간을 가지게 될 수 있을 겁니다. 또 하나는요. 또 골다공증. 와, 내가 뭐 칼슘을 안 먹어서 골다공증에 걸렸을까?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요, 이렇게 염증 인자가 커져갈수록요, 팔골세포, 뼈는요, 늘 매일같이 뼈를 부수는 세포가 작동하고요, 그와 동시에 조골세포, 뼈를 만드는 세포가, 또 많이 만들어져서 뼈를 만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 몸에 독소로 인해서 노폐물로 인해서 염증인자가 커져가면요. 파골세포의 기능이 훨씬 더 높아지고 조골세포의 기능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골다공증에 노출된다가 요즘 현대의학의 근간의 이론이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골다공증이 칼슘을 먹지 않아서가 아니라 체내 염증 때문에 오는 거다라는 걸 이해하면은 지금 골다공증이 갱년기 이후에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요.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골다공증 약을 먹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해를 정말 하셔야 된다는 거죠. 아, 내가 몸에 염증이 많고 체지방이 늘어지고 독소가 많아서 골다공증조차 왔다라는 것을 꼭 이해하셔서 염증을 해결하는 최고의 정확 프로그램 그리고 그림을 권해줄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염증으로 인해서 우리 몸에 어떤 독성, 노폐물의 흔적을 보면요. 염증이 있다라는 거 어떻게 안 하는 거죠? 수치화할 수 없다라는 거죠. 점액의 큰 신호는요. 독성 노폐물의 가장 큰 신호는 부종입니다. 이 부종이 내 몸 세포에서 일어나게 됐을 때 그게 오랫동안 진행이 되면은 이렇게 피부가 칙칙하고 탄력 없이 처지게 되고요. 눈밑에 다크서클도 올 수도 있고요. 또 뭔가 얼굴이 실제 부어있고 살도 잘 빠지지 않거나 혀가 부어있어서 혀가 왜 종이짝처럼 혀 끝이 구겨져 있는 상태 그리고 혀에는 뱉태가 많이 끼어있는 상태 이런 상태 그리고 눈자위가 정말 부어있고요. 맑지 않은 상태 눈의 혈관이 충혈되어 있는 이런 상태들도 전부 다 부어있는 상태가 됩니다. 변의 상황도요. 장이 붓게 되면은 변비나 설사가 교대로 오게 되는 상황이 되고요. 소변도 하루에 5차례 이상 정말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소변의 횟수가 오히려 더 줄어들기도 하고요. 소변을 볼 때 시원하게 보지도 못하고 뚝뚝뚝 떨어지는 소변을 본다든가 소변의 양이나 소변의 속도들이 굉장히 떨어지는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클린을 했을 때 얼마나 소변을 시원하게 보고 제대로 하루에 5차례, 6차례 정도 보는지 이런 것도 체크해 봤을 때 변화들이 실제 내 몸에 노폐물이 잘 빠지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또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몸이 정말 무겁고 무기력하고 멍한 상태가 늘 반복되는 것 이런 것도 뇌에 노폐물이 쌓여서 부어있는 상황이고요. 실제 뇌의 부종은요. 이렇게 두피를 만져보고도 느낄 수 있어요. 이게 두피가 단단하면요. 실제는 단단하면 무슨 뭐 돌머리야 뭐 이게 아니라 정말 뇌가 부어있지 않는 상태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거든요. 뇌가 부어있으면요. 어떻게 처질까요? 안 처질까요? 주름이 훨씬 더 많이 생기죠. 그래서 실제 저보고 주름이 좀 적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희 머리 이렇게 만져보면 제가 만져보다 단단해요. 근데 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노폐물을 빼지 못하고 잠도 못 자고 이런 상황이 되면 저도 어떨 때 이렇게 부어 있거든요. 근데 클린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딱 단단하게 정말 너무나 돌과 같은 그렇게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강의할 때 사람들 두피를 한번 다 만져보라고 그래요. 저 만져보고 다른 사람 다 만져보면 쑥쑥 들어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거는 뇌의 부종을 의미합니다. 그랬을 때 탈모도 더 진행되기도 하고요. 정말 이게 부어서 처지게 되면서 얼굴이 쭉쭉쭉 내려오는 거를 다 또 그걸 리프팅 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클린을 했을 때 리프팅이 되는 효과를 본다라는 거는 부종이 해결되면서 올라붙는 그런 거를 우리는 정말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라텍에 글리코 클린 한 사람들 쫙 세워놓고 안 한 사람 쫙 세워놓고 하면은 한눈에 봐도 바로 판단할 수 있는 거는 바로 그런 부종 상태의 해결인 거죠. 우리 몸에서 염증을 해결했다라는 가장 큰 신호를 보여주는 것은 얼굴이거든요. 얼굴의 부종 상태, 뇌의 부종 상태를 그대로 같이 해결해 가는 것. 그래서 실제 생각이 밝고 긍정적인지 뇌가 부어 있으면은 당연히 뇌의 순환이 잘 안 되고 좋은 신경 전달 물질, 아까 세로토닌이나 이런 것들이 잘 작동을 안 하게 됨으로 인해서 늘 부정적이고 칙칙한 생각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에 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독소의 어떤 증상들을 한번 쭉 보면서요. 이거를 이제 한번 처음부터 클린을 하기 전에 이제 체크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클린 일지를 만들어 봅니다. 이런 증상들이 많았는데 많이 없어졌는가? 이런 것들이 병원에서 뭐 진단하고 할 것은 아니잖아요. 감기가 뭐 잘 걸리는가, 비염이 있는가, 코가 좀 막히고, 피부가 좀 가렵고, 두통이 자주 앓고, 잠도 잘 못 이루고, 다크서클이나 뭐 병내 문제, 속이 더부룩하느냐, 배에 가스가 자주 차느냐, 속쓰림이 있느냐, 가 나느냐, 또 백태가 자주 끼거나, 또 어떤 탄수화물 같은 탐닉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탄수화물을 안 먹으면 기분도 꿀꿀하고, 기운도 없고, 에너지가 다운되는 것 같고, 이런 거에 굉장히 이제, 특히 또 유제품이나 이런 탄수화물에 집착이 강한 사람들 되게 많죠. 또 다이어트를 해도 살이 빠지지도 않고, 얼굴에 몸이 부어 있고요. 관절이나 어떤 근육이 이제, 쉽게 아프고, 경직이 되면서, 여기저기 쑤시고 어떤 경우는 뭐 저리기도 하고 마비감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약을 먹는 경우 또 의욕도 없고 피곤하고 쉽게 분노하고요. 잘 잊어버리거나 또 적당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갈수록요. 그래서 뭐 이 얘기가 연결이 잘 안 되기도 하면서 계속적으로 대명사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있잖아, 전에 그거, 이렇게, 정확한 단어를 얘기하지 못하는 경우인 거죠. 또 냄새에 훨씬 더 많이 민감해 하고요. 독소에도 더 예민해지 않고, 이런 것들이 내 몸 속에서 독소가 많다라는 증상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독소에 대한 증상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서요. 가장 독소가, 많이 내포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드러나는 질병은 비만입니다.
비만은요, 암보다 무서운 질병이라고 WHO에서 얘기했어요. 그럼 우리는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릅니까? 경제적인 대가, 어떤 이런 노력의 대가, 노력을 하는 거를 굉장히 이제 작심을 하고 하게 되죠. 근데 비만은 그렇지 않을까요? 비만은 더 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왜? WHO에서 그렇게 규정을 했다라는 거죠. 더 큰 질환을 불러일으키는 가장 핵심의 베이스 질환이라는 거죠. 근데 비만을 한번 보면요. 과거의 어떤 고전적인 비만에서는 칼로리가 과잉되고 운동을 안 해서 살이 쪘다라고 고전적인 개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도요, 우리가 이거 살쪘으니까 살을 빼야 되겠다 작심하면요, 헬스클럽부터 끊고 어떻게든 뭐 적게 먹으면서 닭가슴살만 먹어야지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최근의 조사에 의해서는 비만은요, 톡소이에는 염증으로 나의 지방세포가 핵가닥했다라는 거죠. 비정상적으로 증식을 해버렸고 다시 만들어지는 상황을 보여줬고요. 또 하나 이제 비만균은 많이 알려져 있어요. 비만균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이 비만균이 또 내 몸속에서 그대로 있다가 죽게 되면은 또 비만균이 죽음을 해서 나오는 그런 독소들, LPS 같은 독소 물질들이 있어요. 그런 독소 물질들로 인해서 나의 세포가 또 비정상적으로 되면서 또 지방세포가 늘어나고 하여튼 비만균은 문제예요. 그 자체만으로도 문제고 그것이 죽어서도 문제를 일으키고 뭐 이런 거죠. 또 하나 비만에 이르는 뇌신경세포에서 이런 이 선모가 짧아져 있으면은 식욕을 조절하는 렙틴 호르몬이 작동을 잘 못함으로 인해서 내가 언제 밥을 먹지 말아야 되고 그만 먹어야 돼 이런 신호를 전달하지 못해서 계속적으로 알게 모르게 야금야금 조금씩 먹는 것이 정말 살이 찌게 되는 거죠. 정말 갱년기를 넘어서면서요. 정말 어제보다 한 숟가락 더 먹었는데 그게 바로 살이 된다는 거죠. 왜? 세포에서 당사들이 짧아져 있는 상황, 대사가 느려져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정말 한두 숟갈로 우리는 야금야금 찌는 살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것이 무서운 질병의 근간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국내 연구진에 의해서 비만의 비밀 풀렸다라고 기사가 나오는데요. 선모가 요새라는 거죠. 세포의 안테나, 당사슬이 그 키를 가지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랬을 때 우리가 단순하게 비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할까? 염증을 조절하는 클린을 할까라는 거죠. 실제 다이어트를 이렇게 했을 때요. 독소의 밀도를 높여버리는 거죠. 적게 먹고요. 운동을 해서 지방을 감소시키는 반면에 독소의 밀도를 높여서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다시 요요가 되는 거죠. 독소가 다시 지방세포를 촉진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되는데요. 세포를 클렌징해서 몸의 독소를 제거하고 순수한 근육을 증가시켜서 가던 지방을 분해시켜서 결국 그거를 유지할 수 있게 있는 그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우리는 글리코클린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글리코클린은요. 핵심은 장을 건강하게 해가면서 동시에 세포를 건강하게 하는 염증 억제 최고의 해결책입니다. 근데 글리코클린은요, 이렇게 해독 시스템을 키는 독소를 차단하고 독소를 제거하고 염증을 제거해 가는 과정을 하면서요, 영양소를 채워갑니다. 영양소를 채워가면서 근육을 만들고 대사를 올려가서 결국은 자연 치유력을 회복해 가는 이것이 글리코클린입니다. 독소를요, 세포 단위에서 똑똑하게 비워내야 되고요. 세포 단위에서 똑똑하게 영양을 채워가야 되는데 이것이 글리코클린입니다. 글리코클린은요, 이렇게 세포 면역 해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최고의 전신성형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노화와 질병을 이겨가는 첫 번째가 부족한 물질을 채워가는 거라고 했잖아요. 클린을 할 때 사람들은요, 와, 안 먹어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 해독할 수 있는 강력한 그 해독 영양소들 있죠. 해독을 하는 해독 영양소들이 채워지지 않으면은 우리 몸은 해독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해독할 수 있는 영양소를 다양한 종류들 해독 영양소를 채워가 있는데요.
이렇게 염증과 면역을 조절하는 엠브로토스가 가장 근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오소린 근육을 만들어주고 체지방을 조절하는 오소린, 그리고 식사 대용의 음식들, 비타민, 미네랄, 간을 해독하는 거, 또 좋은 유익균, 그리고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것들, 비타민 C, 그리고 항산화제, 종합 비타민, 미네랄, 오메가3 이런 해독 영양소 많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또 독소가 많아질수록 부족해지는 이런 물질들을 채워가면서 해독을 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클린의 개념을 보면요. 치유에 필요한 물질들과 환경을 제공하는 게 클린입니다. 나이가 들어간 것은 누구나 다, 많은 이제 그 해독 영양소들이 부족해지는데요. 이 세포가 건강해지는 이 당사슬을 복구하는 이거가 가장 핵심으로 이제 쓰게 됩니다. 당사슬을 복구를 하게 되면요. 세포의 센서도 만들고 해독 펌프도 만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독소를 배출을 하게 되죠. 그리고 효소나 호르몬이 작용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그런 재료들을 넣어가는데요. 항산화 효소인 SOD나 글루타치온들을 많이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영양소들을 넣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안 먹고 단식하면서 클린한다, 해독한다? 절대 아니라는 거죠. 신진대사 기능을 정상화시키고요. 장내 환경을 개선시키고 미생물을 살리는 것이 클린의 원리고 클린의 어떤 목적이 되겠죠. 결국은 그렇게 해서 독소가 정화가 되면 나의 줄기세포들이 활성화돼서 결국은 만성적인 질환들, 또 난치성인 질환들, 또 누구나 노화되고 아파가는 거기에서 어떤 진정한 라이프 스타일을 변화시켜가면서 건강을 찾게 되는 그런 기본을 만들게 됩니다.